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도 8월 21일 오후 4시 42분이고요. 시장이 하락을 기다렸던 분한테는 또 이제 떨어지구나 할 수 있고요. 또 하락이 또 물리신 분들한테는 또 그만 좀 떨어져라 올라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의 주식 시장에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매수하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지금이 그 공포의 순간일까요? 지금이 반등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매수 기회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은요, 작년 기준으로 잭슨홀 미팅이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잭슨홀 미팅은요, 시장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하느냐면 바로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25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 주제가요. 경제 전망에 대한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참고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억은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후에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3%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경제 정책에 대한 매파적 발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측이 나뉘고 있는데, 하나의 예측은 작년만큼 큰 공포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예측은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있을 경우에 미국 3대 지수는 이번에도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이 좋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겠죠. 결국 이번 주 금요일 11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최초로 가져왔습니다. 과연 지금 비트코인을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호재가 무엇일까? 근데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먼저 알고 가야 할 게 좀 있습니다. 일단 비관론, 긍정론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전에 비트코인이 급락이 현재 시작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20%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20%나 던질 악재가 있다고? 아니 일단 비트코인이 이번에 떨어진 게 약 10% 정도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하락이 여기 나왔던 이 하락이 약 10% 정도 하락이었어요. 이 10% 정도 하락이 추가로 여기 기준으로 20%의 하락이 나올 악재가 있다라는 의견을 지금 누가 던진 건데 일단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프만 봤을 때 분석 자료만 봤을 때 롭 긴스버그 울프 리서처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의 모멘텀과 추세가 동시에 악화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 가능성의 폭이 2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10%의 하락이 나왔던 구간은 그냥 단순히 조금의 하락이 나왔을 뿐이고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가격대는 2만 달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영어 속뜻은 그래요. 죽은 고양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데드캣 죽은 고양이의 바운스가 뭐냐면 우리가 빌딩에서 있죠. 빌딩에서 정말 죽은 고양이를 요 옥상에서 툭 던지는 거예요. 툭 던지면 어떤 물체든 튀어오르는 물체든 아니면 정말 그냥 어떤 사물이든 간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일시적이나마 튕겨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인데 그걸 이제 죽은 고양이를 던진다고 하는데 고양이가 죽어 있으니까 반응을 안 하겠죠.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 땅바닥에 던졌을 때 일시적이나마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게 현재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10%의 하락이 나온 이 구간에서 던진 고양이가 일시적으로 반등된 데드캣 바운스니까 추가 하락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요. 월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도 아주 높은 곳에서 죽은 고양이를 던지면 일시적이나마 튀어오른다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일시적인 반등을 의미합니다. 결국 지금 가격이 지지선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국 알았던 이 하락의 원인은 결국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두 번째가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에 그리고 세 번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요,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요. 그거와 토대로 1시간 뒤에 급격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결국 현재 가격까지 오면서 형성된 이 투자 심리의 위축이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21일 날 있을 파월 의장의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현재 구간에 있어서 악재로 적용할 거는 결국 금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요, 앞으로 2%까지 떨어지는 것까지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요, 또 하나의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준금리가 과연 코로나 이전보다 높을 것이라는 의문을 갖잖아요. 근데 저는 코로나 이전보다 금리가 더 높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로금리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가 태어났거든요. 제로금리 시대에 살다가 이제는 고금리로 왔어요. 근데 제로금리에서 고금리까지 가는 거는요, 몇 년도 안 걸렸는데요, 고금리에서 제로금리까지 가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땐 최소 10년 이상이 더 걸릴 거라 생각을 해요. 미국의 재정 지출이 늘고 에너지 전환 투자가 급증을 했고 미국 경제 전체의 체질이 현재 변화된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제로금리를 맞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바로 중립금리. 고금리도 아닌 저금리도 아닌 바로 이 중립금리로 새 시대를 맞이할 그날이 아마 우리는 대비해야 할 날일 거예요. 그럼 이 적립금리는 몇 프로일까요? 우리는 통상 2.5%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립금리는요, 경기를 부양하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를 보통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균형을 이루는 저점의 금리입니다. 연준 또한 현재 중립금리를 최종적으로 인하에 있어서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2%로 제외한 0.5% 안팎을 실질 중립금리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특정 시점의 물가 상승률 보면 0.5%보다 높으면 이는 긴축적인 금리 수준이 되는 구조거든요. 결국 실질 중립금리가 높아지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중립금리의 그들의 목표치인 2.5%까지 0%였던 제로금리에서 이제는 5%가 넘는 중립금리로, 고금리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2.5%까지 높게는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이번에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이 됐고요. 이 동결하는 시점이 24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제 또다시 동결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4월, 5월, 그리고 이번 7월, 그리고 이번 8월에도요. 2, 4, 5, 7, 8 전부 다 금리를 동결하면 5연속 동결입니다. 근데 이 결정에는요, 국내외 경제 상황, 특히 중국의 경제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변동과 가계부채 문제도 한은의 금리 결정에 큰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요, 한은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의 금리 수준을 반드시 저는 유지할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현재 시장은 마지막 이 지지 있죠? 마지막 이 지지 곡선에서 현재 일봉상으로도 추가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패턴이 추가적인 하락을 저는 나올 것이라 보고 있는 게 바로 24일 금요일이에요. 작년 기준으로도 잭슨홀 미팅이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마이너스 3% 이상의 하락을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 하락은요, 저는 의도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10%의 하락은 인플레이션, 비트코인, 테슬라 매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뺀 이상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25, 여기에 대해서 지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맥시멈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기존에 반등이 오는 구간을 24K로 잡아드렸죠.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갑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같은 경우 알트가 선행을 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월봉상 장대 항목 나고 음봉 떨어지고 반등 나왔죠. 이때 반등이 저점 대비 얼마 나왔냐면요, 리플 기준으로 663원에서요 여기서 고점까지 15% 반등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월봉 다시 볼게요. 저항이 깨는 구간에서 지지로 갔다가 다시 회귀했죠. 비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잡아드렸던 게 뭐였죠? 3개월, 6개월 봉. 자, 6개월 봉입니다. 가장 큰 쌤 봉부터 봐라.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지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아직 지지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이 얼마냐? 25K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영상 보시면요, 25K에 대한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25K가 왜 지지냐를 알아야 돼요. 이미 뚫었던 거를 저항을 올랐기 때문에 지지가 된 거거든요. 25K를 이제 지지하느냐를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25K 중요하다, 25K. 근데 왜 중요한다를 말 안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봉들 6개월 현재 봉 기준으로 ING를 보면요, 현재 이 봉이 25K가 첫 번째 지지기 때문에 더 내려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한번 이게 25K라 가정할게요. 25K 깨지고요. 얼마만큼 빠졌었냐면 10% 빠졌죠. 아까 근데 제가 초반에 영상 들을 때 뭐였어요? 10% 하락했고 20% 추가 하락 나온다고 했죠. 자, 여기서 볼게요. 그냥 이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 그냥 빗대서만 표현을 할게요. 보이세요? 지금 24K 딱 12% 라인이에요. 결국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금요일 25일 기준으로 잘 볼게요. 잭슨홀 미팅까지 있다고 하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봤을 때 현재 일봉상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요. 여기서 한번 받고 여기서 추가 하락하고 여기서 24K 한번 다시 보러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때 매수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요 24K 라인이 있죠. 여기 지금 여기서 한번 제가 봤을 때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고 다시 빠지는 이 라인 있죠. 여기서 저는 1차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기다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여기는 이제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자신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미 3개월봉으로 봤을 때 24,870 여기가 1차적으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하면 하락봉으로 보면 여기를 저점을 깨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딱이네요. 네. 마이너스 9에서 10%. 요 정도의 비트 하락을 추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워렌 버핏이 주식에서 하는 격언을 말씀드렸죠. 공포에 살아. 텟! 아이, 텟! 아이, 텟! 무슨 공포에 사, 무서워서 못 사는데. 그 아시죠? 주식 경언이 있던 것처럼. 공포 밑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하실 있고요. 지하실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자리를 탐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더 빠지면 23,500 이거 뭐 제가 꼬리까지 전고점까지 정수리에서 판다 이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23,500에서 23,800은 반등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가 없느냐 라고 말씀 이건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이걸 딱 그어보면요. 23,800이면 딱 여기거든요. 여기까지는 라인이 여기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떴던 거 있죠. 여기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도로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점 관련해서는 제가 멤버십에서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멤버십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 정도로 저는 매수 차트 기다리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악재가 좀 많이 열려 있다. 또 뭐 잭슨홀 미팅이 작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좀 좋은 시점에서 말을 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금리 얘기를 하자면 미국에서 일단은 저는 쉽게 제로금리에서 시작했던 2개월 올려놨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가 2%잖아요. 이것까지 가기는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결국 금리 인하는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까지 인하 없다라는 게 지금 거의 우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점을 내년 4월이냐 6월이냐를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인하도요, 어떻게 꺾냐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꺾습니다. 이렇게 꺾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얘네가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기껏 떨겨놨고 안정을 잡아놨는데 과연 여기서 인플레이션 안정됐다, 금리 빠르게 떨기겠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천천히 얘네는 기조를 유지할 거고요. 결국 얘네의 목표는 이제 제로금리 시대는 없어질 거고 중립금리의 시대인 2.5%가 올 겁니다. 그럼 2.5%가 오면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부터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는 좀 머나먼 얘기긴 한데요. 아무튼 요거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재가 없느냐 차단했어요. 호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요즘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ETF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니, 저는 솔직히 선물 ETF는 그렇게 호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호재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ETF예요. ETF 현물이면요, 이거는 솔직히 호재로 진짜 크게 작용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얘네가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 얘네가 ETF 상품을 관리할 팀을 채용 중이더라고요. 아니, 전문가님, 채용할 수 있죠. 근데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이 내용을 잘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ETF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요, 내일 오전 11시에 나와요. 내일 오전 11시에 나온다니까? 네, 내일 오전 11시에.
내일 오전에 11시에 나옵니다. 11시. 내일 오전 11시. 내일 오전 11시에 나오는데 팀을 채용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ETF 관련해서 총 8건의 현물 ETF 신청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SEC가 지난 11일에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 ETF 상품이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금융업계에서는 이 8개 중에서 하나라도 통과되면 나머지는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전망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아크인베스트가 대표적으로 현물 ETF 상품이 미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부터 그 ETF 신청들이 다 뒤로 미뤄졌거든요. 근데 그 이제 미뤄진 이후에 이제부터 오는 애들이 다 누구냐면 9월 1일이 비트와이즈 그리고 9월 2일이 블랙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것들은 미뤄진 건 오케이.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결과들은 기관 애들이 뛰어든 ETF거든요. 이 상황이 내일부터 줄줄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게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결과도 모르는데 상품을 관리할 팀을 채용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레이스케일이 이 결과에 자신을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내일 나오는 게 이기면요. 현물 ETF 상품이 출시를 하게 돼요. 저는 이거를 지금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제가 맞으면 내일 영상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이요. 이미 만약에 승소를 확신한 상태에서 ETF 상품을 관리한 팀을 채용 중이라는 이슈가 지금 업계에서 파다하거든요. 저는 이제 워낙 이쪽에 오래 있으니까 결국 내일 오전 11시에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에 이게 승소로 나온다면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승이 제가 봤을 때 바로 적용 안 하고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2가지 시나리오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기까지 지금 금요일까지 버텨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하락을 하는 것보다 결과에 따라서 하락이 나오는 게 작년 기준으로도 맞으니까요. 이 결과를 버티기 위해서 내일 승소 ETF 있죠. 이게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오면서 큰 상승이 오진 않지만 ETF에 대한 호재가 먹으면서 일시적인 상승이 오면서 시간적으로 가져가는 상승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단계 상승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ETF 상승인데 왜 안 올라요?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호재를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내일 호재가 터지면 승소를 만약 하면 그 호재를 일시적이나마 먹지만 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잭슨홀이 그만큼 더 강하니까. 누르고 있다가요. 잭슨홀에 맞춰서 다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반등을 하는 거는 ETF 승인 있죠. 이 이슈가 9월 1일까지도 있기 때문에 블랙록 이것까지도 연달아 터지면 그때 턴을 해서 반등을 하는 시나리오로 가져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럴 수 있잖아. 내일 또 승인이 안 나면요. 그러면 그냥 줍줍해야죠 뭐. 답이 있겠어요. 우리가 뭐 미래를 알 수 없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종합해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위치까지는 온 것 같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 연말 여기까지 가는 건 불가능한 구조다. 여기까지 가는 거는 불가능한 구조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를 준다고 하면 올해 마지막 저점은 제가 봤을 때는 23K에서 24K일 가능성이 있고 저는 여기서 일단 올해 기준으로 저는 정말 적은 매매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는 여기서 1차 베팅을 좀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늘 아시다시피 저는 투명하게 제 포트폴리오 다 공개할 거고요. 그 위주로는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살 것 같아요. 왜 사냐면요. 일단 코인판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정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은요. 숏보다 롱은요. 무조건 구조대가 왔습니다. 이게 약간 업계 정설이죠. 예. 그냥 이게 10년차 정도 막 7년차 되면요. 비트코인 롱은 반드시 왔습니다. 자리가. 그리고 현물에서 최소한 한 개는 조금 보유하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처럼 그냥 비트코인의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끝내겠지만 이 자료가 뭐냐면요. 이제 비트코인의 언더별 이제 그거예요. 보시면 2011년부터 11년부터 현재까지의 비트코인의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11년부터 13년까지 보면 결국 우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원하는 200만 원, 300만 원까지는 이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만큼 비트코인은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 2011년도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17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암흑기 같은 시간이 있죠. 바로 이런 시간들. 이게 연 단위의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2012년, 2012년, 15년, 16년, 19년, 20년, 2023년, 24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25년 전까지 솔직히 큰 기대할 수가 없다. 연봉이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게 연봉인데 꼬꾸라졌는데 어떻게 가냐 이게. 결국 2023년도, 2023년까지 보면 비트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오다 하면서 우상향을 가겠죠. 근데 이 사이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코로나 때 저점 한번 갔다 갔죠. 여기도 보면 저점까지 거의 근접했었어요. 이런 것들. 이게 $1,000, $2,000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결국 가는 목표로 보면 우상향으로 계속 가겠죠. 근데 그 사이에는 반감기라는 이슈도 있을 거고요. 정말 큰 코로나 같은 이슈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그 전에 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런 장들 있죠. 저점까지 다시 빠지고 이런 장들이 계속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최소한 보유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요번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 토대로 어느 정도 안전자산 갖고 가고 상징성 있는 코인 가져가고 그 다음 알트들 이렇게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자료 스크린샷 지금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저도 이거 트위터에서 이제 발견했는데 출처도 여기 있고요. 외국분 거예요. 좀 하시면 비교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참고 많이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잭슨홀 관련해서 이슈들 계속 다뤄드릴 것 같아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변화가 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일 촬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다시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이었습니다. 오늘 악재적인 부분 그리고 호재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또 이런 부분이 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사하고 팩트 기반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